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해를 한 건지 조절의 문제인지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개월에 맞게 발달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 수인제 두뇌과학 이다혜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발달과 관련된 내용이죠. 발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만 31개월이 되기 전에도 예민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라는 고민에 잠기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과연 있는지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연령에 맞게 시기별로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인간은 시기별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는데, 사회성, 언어성, 운동성, 그 밖에 여러 가지 영역들로 살펴볼 수가 있죠. 많이 이제 초반에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 발달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뒤집기가 좀 늦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좀 걷는 게 느리다라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시기도 하죠.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히 이제 언어 발달에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소근육, 대근육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다든지 이거 왜 이러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발달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우리 아이가 연령에 맞게 발달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이상 발달이 되지 않으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어떤 진단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개월에 맞게 발달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결정적 시기라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발달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충분히 향상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 번 더 꼭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대소변을 보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는 리스트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엄마가 다 사실 해주잖아요. 돌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엄마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욕구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힘들어한다거나 12개월에서 24개월 요 사이에 소위 말하는 합동주시라고 그러죠. 엄마 시선이 어디로 향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의사표현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호명 반응이라고 하는데, 호명 반응은 말 그대로 아이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을 잘 해주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31개월 이전에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보실 필요가 있죠. 호명 반응이 얼마나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자체가 애착이라고 하는 정서 발달하고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근육이 슬슬 발달해 나가니까 이때부터 엄마들 굉장히 힘들어지시죠. 아무리 정리를 해도 끝없이 계속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집안 거실에 어디 부딪혀가지고 많이 다치는 시기가 딱 요 시기인 것 같아요. 소근육과 대근육 차이가 어떤 건지 이런 것부터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소근육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이가 내가 이 손으로 잘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요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배변 활동에 대한 제어가 어렵다. 그러니까 배변 훈련이라는 것들이 이 시기 이전에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어 있어야 스스로 이제 좀 유치원도 가고 어린이집에서 적응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근육 발달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발적 인지 발달기라고 해서 이 시기에는 만 4세부터 7세까지의 시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차례나 규칙을 알고, 그리고 보드게임의 규칙을 또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규칙과 규율을 이해해야 함과 동시에 내 차례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차례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알고 이런 상황들을 적용하고 반영해서 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해를 한 건지 혹은 조절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규칙을 이해하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라면 이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느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발달 과업 중에 사실은 하나에 해당돼요. 이런 것들의 발달이 조금 지연돼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학교에서 또래 관계에 문제 생길 수 있겠고요. 사회성도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좀 나눠놓은 단계 그리고 발달의 체크리스트는 크게 보면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언어성 발달, 그리고 두 번째가 인지 발달,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사회성 발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모님의 사연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어떤 점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지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좋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운동성 문제 괜찮은지 이것도 같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문제 관련해서는 소근육 발달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말을 한다는 거는 결국 혀의 근육을 미세하게 조정을 한다는 것이고, 미세 근육 조정은 결국 소근육 운동 능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 중에 하나는 모든 아이가 다 그래 만 7세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이제 아니고요. 아이들마다 당연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 발음과 관련된 부분이 한 가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전반적인 모든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48개월이 넘었는데 조건물을 이해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때는 꼼꼼하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수용 언어가 늦다라고 보긴 힘든 점이,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5분만 조용히 하면 엄마가 이거 사탕 줄게. 근데 항상 수용 언어 발달이 늦는 아이들은요, 왜 사탕 안 주냐면서 계속 엄마 복습니다. 왜? 앞에 있는 5분만 조용히 하면이라고 하는 이 조건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수용 언어 처리가 늦고 수용 언어에 대한 발달이 늦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충분히 알아듣고, 그러니까 표현을 막 자유롭게 하진 못하더라도 그렇구나 라고 해서 기다릴 수 있는 아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다소 좀 늦는다 하더라도 기다려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기준을 나누고 있어요. 언어 관련해서도 화용 언어라는 것도 있죠. 네네. 화용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맥상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화용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의도 파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눈치죠, 눈치. 그러니까 너무 잘했네, 이게 정말 잘해서 그런 건지, 혹은 그냥 엄마가 약간 한숨 섞인 반응인 건지, 사실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그런 이제 맥락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 발달이라든가 화용 언어 처리에 대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사회성 발달로도 연결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발달에 있어서 이 이중 감정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중 감정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중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하나의 상황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시원섭섭하다. 하나의 상황에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의 상황에 하나의 감정만 있다라고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싸울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나는 이 상황을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저 친구는 씩 웃으면서 끝나. 그러면은 뭔가 나름 섭섭하다고 여기고, 그것 때문에 좀 사소한 오해가 사회성 발달에 지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이중 감정을 만으로 6세에서 7세 사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중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안에서 언어 발달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지, 정서 발달에 지연이 있는 건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언어 발달과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회성 발달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저희 수인제 두뇌과학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죠. 이제 발달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발달 과업도 말씀드렸지만, 연결해서 뇌 기능적으로도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오히려 좀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수인제에서는 뇌 기능 검사 진행하셔서 두뇌 발달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실 수 있으시고요. 발달
발달 검사 KCDI라고 하죠. CDI 검사라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주 양육자 분께서 아이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관찰된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범주 안에서 네네.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맞게 잘 발달하고 있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검사입니다. CDI 검사라고 하는 거는 체크된 내용들을 통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 보면 또 다 막 천재 같고 너무 영특해 보이잖아요. 이러한 이제 아이에 대한 소위 말하는 편향이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다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통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 4세 11개월 다른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가 보이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표현 언어 수용 언어, 그리고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 그리고 자조 능력까지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숫자나 글자에 대한 발달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아이의 발달을 체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 관련해서 부모 양육 태도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일종의 앞으로의 어떤 가이드를 드리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부분에 좀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저하시지 않고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검사들이 다 따로따로 저희가 떨어뜨려서 하진 않거든요. 기질 검사도 하고 발달 검사를 했고 뇌기능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검사는 우리 아이가 이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결국 부모님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 그 이해를 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지금까지 양육을 이런 방식으로 했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꿔줘야겠다. 혹은 엄마하고 아빠의 양육 방식이 좀 스타일이 많이 달랐는데 일관되게 맞춰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고 검사를 받고 충분히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싶으신 분들은 이 바로 밑에 하단에 있는 저희 상담 링크 그리고 직접 수인지 두뇌과학 전화를 주셔도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지 두뇌과학 분당센터 이슬기 수인제 두뇌과학 목동센터 이다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